안녕하십니까, 박윤종 회사입니다. 이번 84강은 이 낮은 세율의 형평 과세하고 또 넓은 세원이 그리고 또 국가가 받아들인 세금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국가 흥망에 중요하냐, 이걸 이제 주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그 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례나 이런 것들 한번 뽑아서 봤는데요. 뭐 그냥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조금씩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원래 세금은 이제 이렇게 개인이나 법인이 열심히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데, 개인의 영업 소득이 총 이렇게라고 치면 이 중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구입을 하게 되죠. 구입이나 소비를 하게 되면 원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접세가 붙어요.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이제 소비하고 난 나머지가 소득인데, 이 소득세나 법인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붙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중에서 일부는 이제 재산세 같은 거 나올 것이고, 이 축적되는 이것은 이제 예금이나 저축이 되면서 누적이 돼가지고 버리지 않으면, 탕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한테 상속이 되기도 하고, 또 미리 선징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종의 소비세,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럼 국가는 세금을, 이거 이제 이익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같은 걸 걷고, 이제 거래에 대한 세금인 부가세, 소비세, 인지세 등을 걷고, 또 재산 자체 보유에 대한 세금인 취득세, 등록세, 상업세, 증여세 같은 거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 도로항만, 교육, 복지, 사회부조 재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선순환시키고, 또 당연히 이제 외적 아니면 잠재적 적을 위해서 국방에 무기를 사야 되고, 인력, 병력을 채용해야 되고, 또 공무조직도 가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국방의 인력은 대체로 전인구의 한 1% 내외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5,100만 인구인데 실제 한 60만 대군, 이제 좀 내려갈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에 핵무기가 있고, 또 이 대량殺伤 무기인 화학무기, 가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비대칭 전력이지만 이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가지려면 엄청난 세금과 인력이 드니까 북한은 핵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서로 맞지가 언밸런스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협의를 잘해서 핵을 어쨌든 없애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분산시켜야만 우리가 같이 통일은 안 된다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아니 통일이 또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형평과세와 넓은 세원에 나온 것을 균형 있게 써야 되겠다. 이걸 잘못해서 포퓰리즘에 이거를 과잉 유출하면 이제 이게 또 과세가 중세가 되고 과잉 증세가 돼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먼저 제일 우리 이 기원 역사의 최초를 연 아테네를 한번 보면은, 처음에는 아테네도 낮은 세율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 운영비는 자진해서 납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서히 공무원도 늘어나고 투표도 늘어나고 표가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하게 되니까 큰 정부를 이제 하게 됐어요.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이제 가다 보니까 정부의 소비출이 과다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환 건조 불능을 하게 되고, 따라서 전환 비용을 전에는 자발적으로 냈었는데 이제는 높은 세금을 갖다 관여하게 돼요. 그럼 이걸 또 회피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스파르타한테 싸우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아테네의 뒤를 이어받아서 그리스에서 아테네 로마 제국이 있는데, 로마 제국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낮은 세율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탈리아 반도 옆에 있는 시칠리아 맨 밑에 있는 거, 사르데나, 코르시카 이런 등이 전부 다 로마편에 서서 제국 성장의 발판이 되었어요. 제국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층층시야에 많은 귀족과 관료 계급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교회도 껴있고 교황이 있고 또 교구가 있다 보니까 귀족, 호족, 교회 등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 평민들이 토지를 다 팔고 수장로 전락하면서 납세를 안 하게 되고, 또 이런 사람도 납세 안 해서 이제 미납세자가 많아지니까 납세 원천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약해지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서방을 떠나서 진나라 통일 15년 만에 멸망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군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우대를 해가지고 토지를 배분했어요. 이건 이제 그러면 여기서 병력 자원이 장애인이 있는 것이고 토지를 배분을 해서 농업이 이루어지니까 세금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앙정부 독재 집권을 하게 되고 중앙 통제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또 군인이 사망하면은 이제 이 병력을 다시 토지를 몰수한대요. 다 회수. 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또 용토를 잃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서 유리거식하게 돼가지고 이제 병력도 감소하고 납세력도 감소해서 결국 국가 재정이 없어지니까 그냥 반란에 금방 무너졌죠. 육국의 반란에. 수나라도 이제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육국 시대가 좀 거친 다음에 이제 30년을 전속했는데 이것도 이게 단명했느냐? 멸망은 통일했지만 국가재정이 처음에 넘쳤어요. 바로 그냥 진나라가 통일해 놓은 거를 그냥 금방 가졌으니까 제도가 잘 정비가 돼 있고 또 진나라 시대 때 많은 제도를 정비를 했기 때문에 아주 수나라는 사실 금방 국가재정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기고 1500km이라는 대운하를 건설하다 보니까 대규모 재정이 바닥나고 또 거기에다가 고구려를 두 번이나 침공을 했는데 그들 막 엄청나게 깨지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돼가지고 과세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밀란이 발생해서 역시 멸망이 됐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나라의 멸망도 있지만 경제력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스페인에서 무적 함대를 통해서 이제 있다가 네덜란드의 상공무역을 일로 많이 이동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국으로 많이 낮은 세율을 찾아가지고 상인, 기술자, 예술가 등이 다 이동하면서 중심지가 바뀌었는데 영국은 그때 권리장전으로 시민 대표 없이는 세금 없다 이렇게 딱 하니까 벌써 여기는 웬만한 세금이 올라가지 않구나, 폭전시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 엘리자베스 1세 때 이제 스페인 무적 함대를 아르마다 해전에서 격파를 했는데 영국은 그 당시 낮은 세금이었고 전함이 필요하니까 어떡할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함 건조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낮은 세금이 고마우니까 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스페인은 알카발라라는 세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 단계마다 10% 부가세를 추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부가세 제도가 있지만 우리는 부가세를 최종 소비품에만 붙이고 전 단계 매입세 공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10%라는 부가세를 할지라도 실제 사업자들이 느끼는 부가세율은 한 3 내지 4%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만 10%를 내는 것이니까 어쨌든 물가에 10%만 붙는 것이지. 근데 이건 알카바세는 거래 단계마다 10% 붙으니까 금방 물가가 2배, 3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거가 됐죠. 그 다음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미국 독립혁명한테 보통 차사건에다 세금을 막 부과하다 보니까 서로 독립혁명의 시발점이 됐고, 인도에도 수금의 4배를 붙이면서 전매를 하니까 비폭력 저항운동이 생겨서 인도 독립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가장 큰 식민지라면 미국과 인도일 거 아닙니까? 그걸 딱 잃고 하니까 나머지 식민지들도 다 이제 점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영국은 하나의 나라로 되는 것이죠. 이슬람 세력도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지중해는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때 이제 북아프리카나 스페인을 장악했는데 이때 낮은 세율 정책을 써가지고 시계 장악을 했어요. 그냥 말 타고 딱 진격하면은 나 너네한테 열심히 세금 내서 그냥 종속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퇴락을 해가지고 특권층 계층화되고 관료가 부패하면서 세금을 착취하게 되니까 역시 반발해서 지중해권이 다시 유럽권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나라를 볼 때는 조선 중후기에 백성 국가가 모두 가난했어요. 초기에는 정두전 개혁에 의해서 정전제로 좀 어느 정도 국가가 예산이 있었는데 중후기 가서 이제 조선은 내내 300년 동안 가난한 나라로서 임진난도 겪고 병자론도 겪고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이 유교의 주의 있으면서 이 안빈 낙도를 어떤 자랑거리를 삼아가지고 상업을 청시하고 겨우 농업 가지고 하니까 경제적 성공은 불능하게 돼서 세원 자체가 없었다. 납세할 능력이 없으니까 조선 말기에는 이제 대한제국 시절 조선 말기에는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쌀에다가 모래가 섞여 있다 그래가지고 이모군란 반란이 일으킬 정도가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최근에는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석유 유전에서 무상복지 퍼뜨리는 국가가 많을 정도에 있고 그리스도 전 국민이 30% 공무원이 돼. 국가 부채 엄청나죠. 그러나 요새 미국은 법인세율 20%에서 15% 내렸어요. 금리 인상하고
중국은 외자기업의 세제 혜택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쏠리고 중국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